오늘 들어야 할 것은 24회 6구에서 관우가 단도로 구회 칼 하나 차고 혼자 단도라고 혼자 외로이 혼자 모임에 들어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과 관련해서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선 제일 관심을 끊는 대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적벽대전 아닙니까? 적벽대전이 저기까지 과정을 잠깐 설명한 대목이 제15회 그 군령회에서 취시반관계 한 대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유가 선군을 모시고 천하 대권을 잡아보려고 꿈을 꾸고 있지만 남녘에서 풍요혼 속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있는 대부분 원나라 사람들은 누가 와서 지배하든지 간에 어떤 놈이 지배하든지 간에 내가 그냥 모시고 뱉다 떨으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 남한하고 비슷한 상황이 질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선권이 밑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조자가 와서 친다 그러면 조자한테 항복해갖고라도 우리 편하면 우리 될 거 아니냐 그지 전부 다 항복하자는 것이죠. 요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도 공산당이 쳐들어온다고 그래도 우리 권리만 인정해주고 토지만 인정해주면 그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상관입니다. 일본 놈이 쳐들어오고 미국 놈이 쳐들어오고 간에 우리 배따다리 먹고 살고 감투 주고 그러면 받들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그런 식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나라를 지키려면 자존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의 결합된 자주적인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생각 갖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선권이란다거나 선권을 모시고 있는 주류 독립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 믿어갖고 잘만 살면 배딱 떨어도 되고 자동차 굴리고 되면 아빠 살면 되지 무엇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모시고 아니면 모시고 공산당이면 모시고 일본 놈이 모시고 미국 놈이 모시고 그렇게 우리만 따뜻하게 해주면 가자. 그것이 그 사고방식이 당시에 있어서 원나라의 사고방식 속에서 국민들의 일반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조조가 100만 대군 먹을 건다 그러면 우리만 죽으면 안 되지 않아요. 살아야지. 그 조조한테는 받들자. 그래갖고 대부분 그 분위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 살려면 항복해서 살고 우리 생존고만 인정했던 밥이자 그런 식으로 논의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은 조금은 같지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암시적인 이유가 있어요. 현재 우리 경우에 있어도 우리나라 어떻게 됐건 간에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자동차하고 아파트 살면 무엇이 걱정이냐? 통일하는 건 뭐냐? 그것이 사고 오늘 그 말이죠. 오늘 전미들이 우리 주인이 단군이 아니라 일본 놈이 뭐죠? 예수님이 뭐지나? 우리가 잘 살면 되지 않냐? 우리 인정만 해주면 받들자. 그 사고방식으로 똑같은 것들이 당연히 지키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속이 팍팍 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존심이 제일 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유는 선거인은 무엇이냐? 지도자가 되면 국민의 뜻도 받들라고 국민이 따라하고 적당히 해 나가려고 생각해가면서 속은 상하지만 참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세간장이가 들어가갖고 약을 올려갖고 허를 찔러버려. 너희는 다 잘 살면서도 나라 지킬 수 있는 저항력도 군대도 있는데도 그걸 나라 안 지키려고 하면서 우리보다가 조조한테 당하고 있다가 네가 우리를 무시해야 이 병신 같은 것들아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는 것들 아니냐 그래가 허를 찔러버렸단 말이야. 그 대목이 바로 63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군령회에서 바로 주유와 선권이한테 가서 허를 찔러버리는 제갈량이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도 아니지만은 현재 우리한테 우리 비겁할 정도로 탓하지만은 아파트만 준다면 나라도 팔아보자고 하는 이 침입하는 사람 인데서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을 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들어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허를 찔러가지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쳐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선권이 밑에서도 주유가 와서 항의를 해.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자면 선권이가
정신 차려갖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칼을 빼갖고 책상을 치면서 이 정신도 차려갖고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조조하고 한바탕 해갖고 이겨야 한다. 그 조조하고 한바탕 싸움을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조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막아주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살살 꼬셔갖고 우리가 도와줄게 하니까 이제 주유 쪽에서 그 노순이를 통해 갖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쓰냐 그래갖고 꼬셔서 야 우리 도와줄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16회에 나오는 재미있는 내용인 아주 그 갓나는 배 그다음에 실컷해진 배를 갖고 배를 20척을 갖고 가서 조조 그 우리나라 쳐들어 오나라 치려고 준비됐던 그 지역에 가서 새벽에 가서 붙이고 장붙이고 해갖고 놀래갖고 조조패가 나오게 막 화살 쏘지 않아? 그놈을 갖고 거기서 화살 10만 개 화살을 꼬셔 갖고 딱 뺏어 주고 그 연어 갖고 전쟁해보라 그렇게 해서 용 힘을 돋아주고 뒤에서 조종을 해서 오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땀을 붙이는 방향을 작전한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개갈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회는 세상에 느닷없이 배 갖고 텐트 치고 가서 배 갖고 새벽에 그냥 붙이고 막 악을 쓰기게 놀래갖고 조접해서 와서 공격은 못하고 배에다 그냥 화살을 쏴자치니까 그러니까 화살 10만 개를 얻어오는 작전을 통해서 작전 전략적으로는 내가 네 도와줄 테니까 한번 붙어보라 해갖고 바로 적극대전 준비로 들어가는 과정이 16회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위나라하고 원나라하고 또 여러 가지 이간을 붙이고 쌈을 붙여가지고 준비하게 만들어갖고 결국은 이쪽에서도 원나라 쪽에서도 위나라 니한테 갈 사람들 많네. 그래갖고 가짜 한국군을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준비를 해서 내통하게 만들어 놓고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원나라 군대들이 마지막에 위나라를 치려면 배에 불을 붙이려면 동남풍이 불이할 거 아니냐. 동남풍 원조를 해주라. 그러니까 좋다. 우리가 하늘 힘을 통해서 도와주도록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단다. 그래갖고 6년 적벽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동남풍을 비지는 작업을 제갈량이가 목숨을 걸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동남풍을 비지는 작업을 하고 나니까 그냥 죽여보라고 지금 또 이제 주의는 해. 근데 그 긴지를 알고 또 적벽대전에 동남풍을 비지러 갔던 제갈량이는 살짝 해놓고 먼저 바람불이 해놓고 빠져나와. 그래갖고 이제 동남풍이 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나라 군대들은 이제 전부 그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조조 군대들 배를 전부 다 연안기에 묶어놨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질러갖고 공격을 해 들어가. 그래갖고 바로 17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적벽대전에서 그 거대한 조종 선단이 동남풍을 끄집어들이는 제갈량의 힘에 의해서 주유 요건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오나라 군대들에 의해서 불붙은 배 갖고 쳐들어가니까 동남풍에 불붙은 배들이 쳐들어가니까 전부 연안기로 묶어져 있는 배들이 하나가 불붙었고 다 불붙었지.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뒤에 죽고 하고 나니까 조조가 거기서 튀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화용도를 통해서 도망을 가야 돼. 그 도망을 길을 미리 제갈량이가 다 목바수고 있다가 차례차례 목바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제 조조를 누가 잡게 하냐 그러면 둘째인 이 관과 딱 잡게 만들어놔. 그래 놓고도 관우하고 관우를 존경해왔기 때문에 관우가 차마 조조를 못 죽이잖아요. 그렇게 결국 마지막 잡아갖고도 관우가 자기가 죽기로 하고 조조를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 상황 뻔히 있고 나서 만약에 조조 못 잡으면 당신 책임지고 당신 죽어야 해. 그 각오를 한 것인데 군력장을 써놓게 해놓고 그리고 뻔히 그래도 살려줄 줄 알고 조조 살려주게 해놓고 자기는 그럼 이제 나중에
어쩔래? 그러니까 관우가 굉장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죽을라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축으로 와. 목숨을 걸고 뭐가 치죠. 그러면 약속대로 뭐가 치라. 그럼 뭐가 치라 하니까 그때 지금 왕초인 유비가 우리 결형제 삼형제가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했는데 그 잘못했다고 관우 죽이고 있을 것이냐. 관우 이번에 용서를 해주고 다음 기회에 공을 세우기로 하고 죽이지 말아주죠 하고 이제 왕이 이제 사정을 하니까 예 그러면 다음 공 세우라고 합시다. 그러고 안 죽이기로 하고 풀어줘. 제갈량이 풀어줘. 그 다시 말하자면 제갈량이 다 빡빡하고 잘난 척한 사람들 길을 다 죽여가면서 관리를 지킨 거죠. 거대목이 바로 유명한 적벽대전 후에 도망가는 조조를 붙잡아갖고도 안 죽이고 놔준 화용도 사건이라고 한 내용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여기는 삼국지가 간단히 설명하고 말하지만 18회 그러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적군의 대장을 잡으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받으면 항복받은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엮어갖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끝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 70년 우리 한국 전쟁은 하지만 1950년 전 일어났던 것을 오늘날까지 그걸 갖고 부대가 버티면서 거기다 그런 핑계대고 중국을 잡으려고 사드를 설치하고 일본을 연계시키고 그다음 러시아를 협박하고 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당시에 있었던 전쟁은 참 순진했어요. 오늘날 전쟁은 뭐냐? 전쟁이 아니에요. 아니 전쟁을 도구로 해갖고 아무나라 방법으로 5만 가지 다 뜯어먹고 잡아먹고 그게 얽고 있는 사람이 발끝들이까지 전부 다 발을 찔러갖고 코에 끄집고 잡아먹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전쟁은 오늘날 세계체제는 한말로 말하자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잡아먹고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체제를 의미한 것이지 전쟁을 남자답게 싸워갖고 이기고 지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아니었어. 그 문제를 기회가 있으면 내가 과거 전쟁으로부터 오늘날 전쟁으로 와갖고 오늘날 전쟁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만들어지려고 했던 세계체제 어떤 것이냐 그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가들은 나무 약점을 잡으면 절대 죄를 잡으면 그때 제 처벌을 안 해. 약점 잡아갖고 아주 악마처럼 피를 빨아먹는 방법이 오늘날 이 체제예요. 그 대표적인 체제가 바로 뭐냐면 이름이 좋아서 세계 통화를 유효이지만 사실 체제는 바로 그런 가장 악랄한 체제예요. 오늘날에서 지금 김영삼의 김대중 체제, 박정희 체제 이후부터 와갖고 지금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씩을 죽이고 못된 짓거리를 너무 시켜서 하고 잡아준 놈들이 사형받은 놈들 50명이 넘어. 오늘날 와서 지금 김영삼, 김대중 후에 지금 사형 하나도 집행 안 했어. 그 사형 집행 안 해서 뭐냐? 사형 집행하고 그냥 가들 들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붙어갖고 변호사를 돈 빨았고 예배당하고 전 중원 다 목탁 주서 기도하고 돈 받아 품고 다니고 뒷공문이 다 그냥 나르고 생제는 내고 인도주의 핑계로 5만 가지 장난을 다 치고 잡았는데 속으로 인도주의 떠들고 잡았는 목사 신부 뒷고 똥구멍에서 쟤는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그 죽은 놈 뒤에서 실제 못 노리고 있어. 돈 뒤에 사는 거 잡았잖아요. 기도 이와 같이 사랑 인도주의를 핑계대고 속으로는 그런 걸 이용해갖고 철저히 수탈에 뿜고 빨아먹고 사는 체제가 오늘날에 있어서 고도 발달된 과학과 합리주의라고 하는 정책체제예요.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한국 동란이 났을 때 다시 말하자면 휴전이 딱 됐잖아요. 휴전이 딱 되고 나니까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 왔던 소련군은 바로 물러갔어. 전쟁 끝났지, 이거 물러갔어. 근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 또 쳐들어올지 못나 핑계대갖고 주둔해. 그때 전쟁과는 관계없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미사일, 항공모함 기지, 아니면 전자장비, 아니면 하다 보면 세균전까지 전부 준비해갖고 그 체제를 갖고 다음 단계의 체제를 지배하는 도구로 쓰고 있어. 그런 점에서 특히 자네가 해나가야 한 그 군중무예 내기 방어체제라고 하는 것들 속에는 정당한 정신하고 관계없는 악랄한 정신이 다 지배하고 있어. 그 악랄한 정신 뒤에 배후에 앉아서 고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 주님 은총과 십자 갖고 떠들고 앉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뒷구리 앉아있어. 그 사람들은 뭐냐? 직접 안 죽여.
용서하자, 사랑하자, 화합하자 떠드는 대가로 해서 간접적인 돈을 그 사람들이 다 뜯는 사람. 지금 뭐예요? 아무도 안 못하니 다 전기필기 다 뜯는 사람. 이런 풍토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근본적으로 가야 할 근본 문제는 뭐냐? 나쁜 놈은 죽여야 하려면 죽여야 하는데 그 체제를 과감히 하냐고 안 해. 아 죽여야 해, 죽여야 돼. 그러지만은 네가 죽이지 마라 함께 내가 죽일게. 그 대가는 뭐예요? 보이한 뒷공문에서 문제가 왔다 갔다 하지. 한국 사회에서 그 운동의 제일 대표적인 제일 고도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하다가 지금까지 16년, 17년 선고받았던 누구요? 이명박이라는 거지. 그럼 이명박은 뭐냐? 미국 놈들, 영국 놈들 했던 방법을 제일 많이 배워갖고 이명박이 가는 데는 겉으로 말고 반드시 이면계약이 꼭 붙어갖고 다 흔들어보자. 그럼 3만 말은 뭐냐? 미국과 영국이 세계 지배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좀 이면계약이에요. 오늘날 그런 점에 있어서 세상을 바로잡은 뭐냐? 이면계약을 이용하고 있는 표면 갖고 집자가 걸어놓고 뜯고 잡고 집권 전부 이면에다 돈 훑어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만 하다는 제일 지금 기가 막힌 문제는 중앙교회가 망한 후에 중앙교회보다 지금 10배, 100배 커져버린 기독교들이 보이지 않아? 동명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땅장수요. 그 사람들은 개인 것이 아니요. 교회와 관련된 거 없죠. 그래, 거기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엄청나게 많은 부가 과거에 중앙교회 비교가 안 되게 중앙교회를 아마 100배나 더 부가 모았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모이기만 하면 또 모아갖고 목사가 몇십 명이 가지고 그 집사, 장로는 더 많네. 왜 이런 짓을 했냐? 속으로는 명분은 고상한 명분. 아, 하느님 사랑하고 절대 사랑이면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똥구녕에서는 뒤에서는 다 흥정해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을 없다. 그 오늘날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우회에서 명분 핑계대고 전부 천사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뒷공무에 다 빨아먹고 잡는 악마들 몰아치기는 이건 죽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결국은 오늘날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날 사회는 과거 문제가 다르게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놈이 없어. 척결을 하면 그 선 자체가 버리니까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님, 맹자님이 생각하는 대로 성광오른의 유리 그것은 지금 사실상 지금 속으로는 웃기고 자빠졌네 바보 같은 듯 그 조사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겉으로는 다먼 세계 평화, 인류, 그 다음에 윤리를 떠들고 자빠져서 뒷공문에서는 배고플 때 살짝 넣어주면 그건 얻어먹는 재미로 또 그거 알람을 사람들이 수없이 들고 있잖아요. 이 풍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방향에 잡을 떼끼기 하다가 이번에 그보다 더 노현지는 모르지만은 트럼프라는 놈이 바이든한테 이번 너무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 바이든은 깨끗한 양심적인 인도주의자냐? 그 문제도 문제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바로 뭐냐면 지금 중국 남쪽 바다에 있는 그 섬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지금 미국 놈들이 거기다가 동남아시아하고 연결시켜갖고 이가 지키고 있잖아요. 중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고 인도하고 중국은 이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 체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조심은 특히 하면서 이번에 바이든은 상당히 동남아시아 쪽 또 인도 쪽 또 권리 인정해줄게 그 방향으로 또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겉으로 나타나 있는 현재 취임하기 전까지에 있어서 트럼프보다 이 친구들하고는 폼잡고 있는 것이 그 사람 진심인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2000년대 삼국지기가 오늘날 우리가 세계 문제를 해결해가는 발상해야 할 문제가 주제가 이거 다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조자리가 같은 얘기만 생각하고 자빠졌거든. 문제는 그 속에 깔려있는 세계의 문제를 전쟁 후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들을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 생각들이 어떻게 발전해갖고 오늘날 2000년 지나 오늘날 어떻게까지 됐냐 하는 문제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점에서 특히 내가 조카한테 얘기해보자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들이 무 밑에 흐르고 있는 많은 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면서 무만 갖고 딱딱 하면 정의를 치른다. 파사 현정. 그 시기 갖고 해결을 어떻게처럼 착각해버리면 무는 뭐야? 문의 이용당하는 도구밖에 안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무는 무대로 문과 관련된 자기 영역, 자기 체제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무와 문이 조화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화적인 대성, 세계 평화를 한다가 이 공영은 안 이루어지고 무는 결국은 싸움할 때 정책 죽이고 와! 그럼 가서 칼로 찌르고는 하수인밖에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난 그 옛날 그 전쟁들이 오늘날 와서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에 그 핵심은 뭐냐? 말은 고상한 소리하고 있지만 뒤에는 뭐냐면 전부 다 조사해갖고 이해관계로 분석해갖고 그 이해관계에다가 전부 tum을 넣어. 이해관계에다 이해관계 그 이간 정책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이해관계를 만들어놨던 2차 후에 그 이권 관계는 뭐냐면 전쟁 때 지기들 폭탄으로 비식으로 아니면 원자탄 때리고서는 그걸 고치는데 돈 필요하지 도와줄게 전쟁 돕고 도와줄게 그러면서는 돈 갖고 협력하자 그 누구 협력하자 우리 놈 갖고 협력하자 그 미국 돈 갖고 세계가 부흥 전쟁 전후 복부를 위한 부흥에 참여한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대전 후에 당시 그동안 주도권을 잡았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죽었잖아요. 그 모질이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트루만이 헨리 트루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 트루만이 대통령이 됐지만 트루만은 그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존심은 강하지. 그 트루만 밑에서 옛날 말하자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밑에서 세계 경제를 지배해왔던 마샬이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 이런 경우에 있는 솔직히 말하면 전쟁 때 미국 본토에는 폭탄을 안 떨어졌잖아요. 이 차는 펜 하나를 안 넣었지. 기껏해야 진주만 하고 어디만 좀 깨졌을 뿐이지.